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때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이 갔습니까? 저는 추석 쉬고 오니까요, 중국이 아주 약진하고 있는 그 뉴스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반둥 사이에 고속철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 사업이 사실 일본이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일본이 1,400억 엔의 차관까지 주겠다면서 전번에 3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초청해서 수주에 열심히 했는데 중국이 먹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절을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LA 사이에 370km 고속철도 중국이 먹었죠. 또 이번에 시진핑이 다음 달에 영국을 국빈 방문한답니다. 그때도 최고 의제가 영국에서 고속철 사업인데 그것도 중국이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게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원자력 발전도 중국이 완전히 약진해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21일인가 20일 FT 기사를 보면은 영국의 원전, 영국 동부 지방의 원전을 중국이 먹었습니다. 중국 기업이요. 또 그리고 앞으로 영국의 건설 더 추가로 하기로 한 5기 원전도 중국이 참여할 거라고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같이 그 기준이 엄한데도 중국이 다 먹으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중국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약진할지, 아시아 시장, 인프라 시장을 다 먹는 거 아닌지, 일본도 견제가 힘들 정도로 버거운 게 아니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건설, 플랜트 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미래가 있는지, 견제할 방법인지, 전 굉장히 불안하고 참 중국의 약진, 달리는 게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10월 1일자 환경 사설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일면 톱은 기획 기사네요. 당신의 펀드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달았군요. 매니저 한 명이 평균 자산운용사 평균 6개 펀드를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 펀드가 수익률을 내겠냐 이거죠. 심지어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혼자서 48개 펀드를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펀드의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지적을 기사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못 얻고요. 펀드는 이 자본이 넘치는 자본 축적 시대 간접 투자의 대안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오면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톱으로 일면 톱이 이어집니다. 자산운용사 붕어빵 펀드 막 찍어내고 그냥 펀드 그냥 똑같은 거니까 펀드 매니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펀드 매니저는 문어발 식으로 아까 일면에 보셨다시피 48개까지 관리하고 평균 6개 관리하니까 이게 과연 자본시장을 과연 제대로 만들 거냐 육성할 거냐 이런 겁니다. 본사 여개 펀드 가져와서 팔고 이러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꼴찌가 나오는 거죠. 블랙록, JP 모간 이러면 번들한데 수익률 마이너스 20% 나온 겁니다. 1매니저 1펀드 원칙 지키는 라자드 코리아 현대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주식펀드 20% 수익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그 펀드에 매니저 한 사람이 운영하느냐 그걸 보고 가십시오. 그거 딴 거 볼 이유가 없네요. 자산 배분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유리하다. 아직 국내 걸음마 단계라고 하네요. 그런 기사가 크게 실렸고요. 다시 일면에 경기도 평택이 완전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 최대 신도시로 변신 중이다. 이게 다 삼성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에 가는 고덕 국제도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차세대 반도체 공장에 가는 데죠. 고덕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도심 주변에 이게 전부 다 지금 삼성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단지와 구도심 사이에 12만 가구의 택지 공사가 지금 한창 중이다. 평택이 인구 지금 48만인가 그런데 조만간 인구 60만의 아주 번듯한 도시를 크고 있다. 기업이 가서 도시를 키우는 그런 경우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참, 그러고 시행 1년이 됐습니다. 단통법은 아시다시피 원가를 공개하라. 보조금은 상한선을 준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는 단통법.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숨막히는 시장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월 1달러로 아이폰 빌리는 미국에 비해서 중고폰 보상 판매도 막는 한국의 현실. 요건 사실 지난주에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아주 핫 이슈로 다뤘던 겁니다. 사면에 크게 썼습니다. 애플도 최신 폰 할부 판매하는데 한국에서는 가격 경쟁이 실종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만 영업하기 좋게 만들어준 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호갱
호객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게 오히려 호객이 늘렸다. 그런 평가도 있었죠.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했네요. 활력 잃은 한국의 이동통신이라고 했고요. 경쟁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뭐 임대폰, 마케팅, 경쟁 온갖 게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경쟁을 막음으로 해서 소비자 선택폭을 오히려 줄였다. 이동통신사는 붕업 방식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단통법 1년의 현실입니다. 해법은 뭐냐? 단통법을 개선하는데 보조금 상한제는 완화해야 된다. 요금 인가제 말도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일면에 크게 실렸고요. 여기 일면 1단이지만 요 기사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부품업체가 담합을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될 거를 일본 부품업체 담합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수백억 손해를 봤다 하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고요. 요 기사를 3면에 갑니다. 현대자동차 한전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한전 사옥에 현대자동차가 샀는데 그거를 설계 변경을 해서 115층 세우기를 한 걸 105층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62층 건물도 호텔 같은 게 들어서는 것도 62층 건물도 51층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글로벌 타워는 105층으로 62층은 51층을 업무 숙박용으로 낮춰서 설계를 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기사 3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105층짜리가 되고 요게 51층짜리가 됩니다. 국내 최고층은 잠실의 롯데 건물이죠. 국내 최고층은 포기하고 전 시장을 확대했다. 현대차의 통큰 결단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이 센터 이름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입니다. 일부 공공성이 강화됐다 했네요. 서울시가 공사 차질없게 연내 사옥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그러고 다만 여기 변전소가 있는데 이 변전소 이전을 놓고 서울 강남구와 갈등이 지금 변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사는 아까 일면에 1단으로 들어가 있던 일본산 부품업체 콘덴서들이 12년간 담합하는 바람에 한국 수입액 4조 7천억 원 중에서 하여튼 수백억 손실을 봤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1면을 받고 2면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뉴엔에서 연설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당권을 당대표를 잡고 있는 그 청와대 김무성의 마찰 그걸 2면에 썼네요. 특히 안심번호로 하는 국민 공천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 하는 그 후보 당 후보 가리는 그 방식 놓고 정면 충돌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게 2면 톱입니다. 이게 뭐 결국 다음 내년도 선거에서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죠. 김무성 등 당권파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장악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천 방식 뭐 갈등이 고조됐다. 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자들 베조스, 저커버그, 페이지 미국 10대 부자 다 아시죠? 빌 게이츠 예전 1위, 워렌 버핏 2위,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3위 그 다음 아마존 최고 경제 베조스 4위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저커버그 7위 레리 페이지 구글 최고 경영자 10위 이런 식입니다. 공무원들 좋아졌네요. 공무원들 최대 43일간 휴가 간다고 합니다. 포상 장기 휴가제도 도입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3면에 아까 봤습니다. 이 기사는 환경사설에도 다루는데요.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노동개혁, 금융개혁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26위 제자리 걸음 이게 노동에서 다 깔아먹고 금융시장도 개판이다. 그럽니다. 세계경제포럼의 149 평가. 우리는 언제쯤 여기 탑에 한번 올라갈는지 참 그게 관심입니다. 여기는 재밌는 기사죠. 무역협회가 냈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한러 수교한 이후 25년이 됐는데 25년 새에 무역 규모가 134배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정확하게는 23년 만에 134배 급증. 한국 기업 이젠 직접 투자를 늘려라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럼 다 봤습니다. 국제면 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제면은 미국 공화당의 새로운 당권을 잡을 사람, 이 사람 그 유명한 메카시 이름만 같네요. 케빈 메카시 누구냐? 19살에 빵집 사장을 했고 NBA 거쳐서 정계로 갔다. 뭐 요게 미국 권력 3위 올랐다. 요게 톱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국 고속철 해외 진출 가속도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이번에 3분기 아주 힘들었다. 12조 달러입니다. 12조 원이 아니고 12조 달러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느새 10월입니다. 10월에는 좀 좋은 뉴스 한번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네요.